반갑습니다. 황인성입니다. 여기 뒤에 배경이 아닙니다. 실시간입니다. 제주도 자연 정원이 아주 아름다운 백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작가님 책에서도 몇 번 언급하셨는데요. 우리 김봉찬 대표님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제주도에 내려와 있는데 책을 다시 읽다가 이거는 책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백회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옷이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었지만 양해해 주시고 야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프로그램은요, 우리 작가님 제가 소개해드리고 30분 정도 책과 관련된 책 소개와 이야기를 듣고요. 그다음에 저와 20분 정도 같이 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또 우리 참가자들 주신 질문, 또 즉석 질문을 받아서 20분 정도 또 함께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오늘 책의 저자이신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 저자이신 우리 이성희 다드너님 작가님은요, 고대에서 경영학 공부하시고 석사도 공부하시고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이후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1년간 또 그린 발리 스쿨에서 보내셨고 이후에 뉴욕으로 이겨가셔서 그곳에서 생물과학 또 조경개발 공부하신 이후에 지금은 뉴욕 식물원 가드너로 활동 중이십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이제 이성희 작가님께 직접 소개받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할까요? 작가님 환영합니다. 우리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성희입니다.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 저자이고요. 뉴욕식물원에서 정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에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데 이렇게 모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음, 잘 들리시죠? 올해 특별히 아- 작년이죠. 굉장히 아픈 일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고 저도 이제 한국 뉴스를 잘 안 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 계엄 이후로 뉴스를 많이 보게 됐고 또 이제 이쪽에서는 지역 신문인 그 뉴욕타임즈 거기서 들려지는 소식들을 통해서 외신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챙겨보게 됐고 비행기 사고 그 참사에 관한 소식들도 그렇고 굉장히 아프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한 것 같아요. 음, 연말에 여행을 저희는 이제 다녀왔고 그 여행 중에 이제 그 참사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포함해서 2024년에 특별히 우리 사회가 겪었던 그 아픔을 어, 인간 소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행 중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길희성 교수님 돌아가신 그 종교학자이신데 길희성 교수님의 그 책을 한 권 읽다가 그 이제 제도 종교의 어떤 병폐를 설명하면서 인간 소외의 문제를 굉장히 부추겼다. 제도 종교가. 그런 지적들에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또 여러 가지 사고, 또 빈부의 격차, 어, 심지어는 이제 생태의 문제, 이런 것들마저도 사람을 점점 소외시키는 그런 아픔이 굉장히 컸던 한 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가 왔는데 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올 한 해 그 새해의 첫 일정이 이 미목원의 그 북토크이잖아요. 그죠? 어제 저희는 이제 여기는 이제 오늘이 1월 2일이고 어제는 휴일이니까 공식적으로는 사실 첫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뜻깊기도 하고 또 굉장히 감사한 사건입니다. 그 이재원 대표께서 저희 책을 출판하신 그 출판사 대표님이신데 오늘 뭐 이빨을 뽑고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하세요. 그래서 참석을 못 하시게 됐다고
소식을 알려오셨는데, 그 이재현 대표를 통해서 이제 미래 목회와 말씀 연구원 이라는 명칭을 처음 들었어요. 궁금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낯익은 성함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 장신대 임성빈 교수님, 이천화 회계사님. 어,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영학과 학생이었을 때 그 경영학과 교수님들하고 기업가 분들이 주축이 돼서 기독경영연구원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셨고 아직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그 뵀던 분들이 그 미목원 멤버로 이렇게 계시는 것을 발견을 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음, 또 사무국장님께서 북토크에 관한 안내를 해주셨는데 처음 30분 정도 발제를 준비해 달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30분씩이나 할 얘기가 없는데 책에 다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얼버무렸거든요. 얼버무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강한 죄이에요. MBTI에서. 그래서 예전에 북토크를 어떻게 진행했었나 유튜브를 살펴봤어요. 미무건 홈페이지에 올라온 과거 북토크 영상들을 쭉 정주행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책들 또 많이 소개가 됐고 저자분들이 직접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저도 이제 많이 빠져들었었는데 몇 번 보고 나서는 이 북토크 괜히 한다고 했다. 너무 수준이 높고 깊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이 미목원 원장님이신 박영호 목사님의 책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 이 책은 저희 이쪽에서 형제들하고 이제 북클럽을 하는데 작년까지 했고 올해 이제 새롭게 어 책을 선정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목차에 1번 타자로 올라온 게 그 박영호 목사님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북토크 영상을 보면서 책 내용도 유익했지만 제가 크게 감동을 받은 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의 어떤 어른들, 참 어른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른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른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 리더십 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른이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이제 대형 교회 리더십들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 때문에 실망감이 많고, 그러면 교회는 누가 이끄는가? 교회의 어른은 어디 계신가? 이런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북토크 영상 속에 이제 그 김지철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이제 책에 대해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여기 많이 계셨구나. 굉장히 반가웠고, 두 번째 감동을 한 것은, 저는 사실 성도로서, 성도에게는 목자의 언어와 학자의 언어가 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겸비해도 굉장히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은 목자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하지만 목자의 언어는 성경 해석이 조금 더 주관적이어도 허용이 되고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 공감과 또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학자의 언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날카로워야 되고 좀 더 분석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게 다 필요한데 양쪽 다 결핍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북토크를 들으면서 이 목자의 언어와 학자의 언어를 다 겸비하신 분들이 또 여기 다 모여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에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전 북토크 영상을 보는 게. 아무튼 제 책을 부족한 책을 재미나게 읽어주시고 또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 뭐 한 분 정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참 저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피드백을 또 많이 들었고 저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책을 읽으셨다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것 같긴 한데 어, 저희 어떤 신앙관, 교회관, 직업관 또 그런 것들이 책에 잘 묻어 있고 그런 관들이 형성된 여정들이 또 책에 어느 정도는 기록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발제를 준비를 할 때는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또 제가 어떤 분야에 깊이가 있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가드너로서도 사실 경력이 뭐 3년 남짓 되기 때문에 여기 아까 김봉찬 대표 말씀해 주셨는데 김봉찬 대표님은 뭐 30년 이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에 비하면 3년 갖고 어떤 할 얘기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책의 장르가 에세이인 만큼 그냥 제가 어떤 살아온 얘기, 경험한 얘기들 가볍게 좀 들려드리는 식으로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좀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정원에서 길을 멀었다. 음, 먼저 고향 얘기를 좀 어,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충북 보은이라는 굉장히 산골입니다. 사진으로 보기에는 별로 산골 같진 않지만 버스도 안 다니고 그런 동네이고요. 저 뒤에 아주 조그만 파란 지붕, 어, 거기가 이제 제가 여기 어머니가 계신 곳인데 그 앞에 원래 제가 살던 옛날 집터가 있었고 그 뒷집에 또 허름한 집이 있었는데 뒷집을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계시고 앞에 저희 집터는 텃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제 고향이고 그 유년기의 추억이 많이 배어 있는 곳이고 사실 학생 시절에 이 고향은 저에게 어떤 영적인 블랙홀 같은 곳이었어요. 방학 때 시골에 가면 교회와는 담을 쌓고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런 곳이어가지고 굉장히 영적으로 저를 함몰시키는 곳이다. 이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유년기 때 즐거웠지만. 어,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의 경험들이 저의 어떤 영성이 함양된 곳이구나. 또 하나님을 향한 감수성이 형성된 곳이구나. 또 자연을 어떤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키가 큽니다.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고 오른쪽에 저 강아지는 이제 한국에 두고 온 저희 반려견 까미고요. 음, 저희 아내는 이제 서울 토백이고 애들도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골에 대한 경험이 다 전무한데 아내도 시골을 좋아했고 아이들도 시골을 좋아해서 어, 자주 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식성이 이제 시골스럽게 나무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게 돼서 저희 가족이 어떤 제 고향이 이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는 또 고향으로서 자리매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IT 특히 그 당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특히 서울이 다 공사판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지하철 공사하듯이 왜 공사판이었냐 하면 광 케이블을 이제 설치하느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통신회사들이 이제 그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서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제가 이제 여러 곳에 회사를 다녔지만 이 마지막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로 뭐 CJ 그룹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수익 모델은 어, 입주한 고객들, 예를 들면 게임 회사다, 증권사다,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트래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였는데 누가 제일 우리한 고객이었냐 하면 어, 음란물, 야동 이런 회사들, 불법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트래픽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굉장히 우대를 했죠.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안겨다 주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직업적으로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내가 이런 회사에 종사하는 게 옳은 일인가? 그런 고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상 이런 자본의 구조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가고 또 과학기술이 수익률의 어떤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기술, 대용량 인터넷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의 그 견인차 역할은 웹하드 회사들, 그런 음란물 유통하는 회사들이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스마트팜, 뭐 수직 농장, 도시 농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개발이 되려면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술을 견인하고 있는 산업이 마리화나입니다. 그게 지금 제일 수익이 좋기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그게 합법화돼 있고 일부 주에서는 아직 그 불법 의료용만 허용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마리화나를 재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첨단 기술들이 동원이 되고 있고 또 그 벤처 캐피탈들, 이 그런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의 돈이 그 마리화나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전문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으로 그런 장벽에 부딪히는 그런 고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이제 출구 역할을 해준 곳이 바로 기독경영연구원이었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기서 이제 기독경영 아카데미라는 그 코스를 만들어서 경영대 학생들 또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적인 경영이 뭐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해준 거죠. 그리고 배움도 배움이지만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그 경영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실업인들도 있으셨어요. CEO 분들. 그런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끝나고 식사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그 뭐랄까 순수했다고 해야 될까요? 순수하고 어린 마음의 그 고민들, 마치 소돔성의 그 롯처럼 상한 마음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 또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인가. 확실한 답은 없었지만 그 길을 모색해 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본, 어, 계기가 그 기독경영 아카데미였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은 사실 음란물의 비율은 옛날에 비해서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니 예전에 이제 공중파나 케이블망으로 다니던 그 인터넷 트래픽이 전부 인터넷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고민은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시기에 그 고민의 그 어떤 상처, 그렇지만 그 아문 상처, 그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정원을 볼 때, 어, 어떤 복음의 가치관에서 볼 때 좋은 정원이란 어떤 정원인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게 어쩌면 이 시기에 느꼈던 그 고민 때문이 아니었나. 그때 생긴 상처와 그 굳은 살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여행을 좀 가게 됐는데, 왜냐하면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공감을 하시겠지만 애들한테 좋은 게 뭔가 모든 고민의 주제가 그걸로 다 수렴이 돼요. 그러면 아, 교육적으로 좋은 여행은 또 어떤 여행이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원래 자연을 좋아하고 생태를 좋아했으니까 자연을 많이 접하게 하는 게 좋은 여행이겠네. 뭐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들 위해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여행을 통한 가장 큰 수혜는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책에도 몇 그 소개된 여행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에 와서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직업을 새로 선택해야 될 때 정원사의 길을 본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이제 내성천 여행이었거든요. 내성천 경북 영주 지방에 있는 그 낙동강의 제1 지류인데 지역적으로는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근데 4대강 사업의 연장선에서 영주댐이 세워진다. 는 소식과 함께 이제 TV에서 다큐도 방송이 되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기가 망가지기 전에 애들한테 이 모래 여울이라는 그 환경을 한번 맛을 보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저는 유년기 때 그것을 많이 누리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라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을 못하면 평생 빚을 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내성천 여행을 이제 감행했고 지금 두 아이들이거든요. 저희 첫째와 둘째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러고 놀았는데 이 서울에서 그 당시에 이제 양재천이 조금 괜찮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래 여울에서 뛰어다니고 물장구를 치고 이런 경험들을 좀 하고 다녀왔고 여기 계속 내성천인데 이 책에 소개된 그 물 위의 예배 첫 번째 현장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가족끼리. 그래서 이런 여행들을 통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라는 어떤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망가지기 전에 이것을 좀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성천 그 여행이 저희 가족에 있어서는 조금 기념비적인 여행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록도인데 소록도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책에도 소개했지만 아이들이 어른들이 이제 어떤 그 스테레오 타입이죠. 소록도는 어떤 곳이야? 이렇게 이제 규정해 놓은 거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이 공간의 의미, 이 장소의 의미를 자기네들 스스로 해석을 한 곳이었어요. 소록도 좋았다. 너무 아름다웠고, 이 동생이 누나랑 이렇게 솔잎으로 이렇게 잎 솔잎 끊는 그 게임 이거 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었다. 자기는 소록도가 자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장소와 공간에 대한 그 주체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소라서 여기도 좀 기억을 하고 싶었고 여기는 이제 독일인데 저희가 이제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떠나서 독일, 스위스 뭐 이런 데를 둘러보고 일주일 동안 둘러보고 가족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저는 영국으로 넘어가서 2주 동안 정원 투어를 하기로 그 당시부터 이제 정원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정원 투어를 하기로 했는데 여행 첫날 스위스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이고요. 제가 이제 렌트를 해서 운전을 했는데 그래서 차가 폐차가 됐고 아이들 둘은 그 병원에서 이틀을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일정들이 다 취소가 되고 어, 그 같이 여행을 떠났던 친구 그 당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었던 주재원이었는데 다시 글로 돌아가서 몸을 좀 추스르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아직도 이제 한국 돌아갈 날짜가 많이 남아가지고 주변에 이제 도시를 검색을 해서 다니다가 이 카셀이라는 동네를
알고 이 비렐름 쇠해 산상공원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여기거든요. 굉장히 유서 깊은 어, 왕궁이자 이제 정원인데 여기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지금 오른쪽에 이제 저희 딸은 쇄골이 그때 그 교통사고 때문에 쇄골이 부러져 가지고 이 팔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이지만 그리고 아들은 이마를 조금 꼬맸습니다. 차 충격 때문에 그 상태로 이제 여기를 간 거예요. 가면서 어 굉장히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나무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숲이 아름다웠고 일단 나무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그 큰 나무 아래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 굉장히 작은 저희 아들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데 나무 아래서 가족들이 너무 평안해 보였고 보호받는 느낌이 있었고 어, 그래서 어쩌면 아까 영국에 2주 동안 영국의 정원을 투어했던 것보다 이날 하루 여길 다녀온 게 저에게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나무에 매료됐고 이 숲정원에 매료된 아주 큰 사건이었다고 돌이켜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어떤 숲의 위로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시간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가드너로서 특히 이제 나무에 관심을 가진 가드너로서 모티브를 제공했던 게 여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비렐름 쇠해 산상공원은 사실 물공원이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는 그거가 없었지만 이 산 꼭대기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면서 저 아래까지 물이 그 밑에 돌로 석조로 이렇게 만들어진 물길을 채워가면서 떨어지는 그 장관이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 카셀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해제됐죠? 아닙니다. 잘 화면 보입니다. 잘 잘 보세요. 보입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리로 넘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시간 전개가 굉장히 빠르지만 사실 중간중간 굉장히 이제 우여곡절이 있고 이걸 준비하고 찾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이제 어,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리에 이제 그린 스쿨이라는 재미있는 학교를 발견을 했는데 저희 첫째가 고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어요, 학교를. 그리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얘는 공교육 체제 하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대안학교가 뭐 이렇게 신뢰할 만큼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저도 그때 너무 야근에 지쳤고 아내도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계속했고 이게 가족 전체가 다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오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단기 선교 다 무산되고 잘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이 발리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11개월 동안 아이들 두 학기를 이 학교에 보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음, 책에도 좀 언급을 했지만 십자가만 걸면 완벽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태적으로 그리고 어, 어떤 교육의 방식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이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들이 그냥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파괴되는 그 이면에는 자본의 문제, 인권의 문제, 또 여기 힌두교 사회거든요. 발리는 그 카스트 제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룹니다. 여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이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어, 15분 동안 이제 발표를 하는 걸로 졸업 발표를 하는데 하루 종일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냈던 시간 동안 제가 그 한국에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를 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이제 갖게 됐고 이 시간에 이제 아내는
한국에서 계속 돈을 벌면서 저희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여기서 11개월을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혹시 지금 9시거든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거기는 11시인가요? 네, 11시 네. 2분입니다. 네, 발제를 얼마 정도 더 시간을 쓸 수 네, 있을까요? 11시 5분까지인데요.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저희가, 예, 네. 어, 준비하신 대로 하셔도 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학교는 모든 게 대나무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환경의 대표인 거죠. 건축 자재로서는. 열대지방이니까 가능했지만 이 자재뿐만 아니라 학교의 여러 시스템들이 굉장히 이제 환경적으로 친화적으로 만들었고 이 풍경은 이제 저희들이 발리에서 지냈던 그 집에서 바라본 풍경인데 지금 모내기를 막 끝낸 상태잖아요. 여기는 1년에 한 3모작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지내면서 11개월 동안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거기 이제 한인교회가 있긴 했는데 교통수단이 없어서 처음엔 못 가다가 한 달 정도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랬다가 그 가정 예배의 어떤 흐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가 생기고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발리에 있는 한인교회를 가지 않고 50주 정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하고 둘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 말이 좋아서 예배지 약간 난장판이거든요. 아이들 집중도 안 하고 장난하고 그런데 그 시간을 아이들도 기억을 하고 돌이켜보니까 어, 뭐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배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거는 좀 분명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의 섬들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보르네오였어요. 보르네오 섬은 이 오랑우탄이 자생하는 두 섬 중에 하나거든요. 이 수마트라, 보르네오 두 곳 중에 하나인데 어, 이 야자유 있잖아요. 야자유가 너무 이제 돈이 되니까 그 다국적 기업의 자본들이 여기에 이제 야자유 농장을 굉장히 많이 세우면서 정글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랑우탄들이 막 이제 개간을 하려면 불을 내거든요. 정글에. 그 이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서식처를 잃어버리고 이제 자생할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오랑우탄들이 이제 먹을 수 있도록 바나나를 산더미처럼 싸놓습니다. 어느 특정 장소에.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시간 되면 와요. 와서 오랑우탄 그 식사를 하고 또 갑니다. 정글 속으로 사라져요. 그거가 이제 관광 상품이 된 건데, 어, 그 가이드의 얘기는 우리가 이 관광업이 없어지면 우리는 함유 농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글을 파괴하는 일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생태 관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갖게 됐고, 내성천이랑 이 보르네오 섬이랑 제가 느낀 거는 똑같았어요. 내성천도 어떤 정치나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아름다운 강이 파괴되는 그런 현장이었고, 여기도 이제 오랑우탄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현장이었는데, 두 곳에 가서 다 경험을 한 것은, 어, 사실 저희들이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어, 저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주된 메시지는 너희들이 잘못했다거든요. 죄책감, 절망감. 이거가 이제 환경 교육의 어떤 주된 수단이었는데 실제로 이 현지에를 가보면 내성천도 그렇고 이 보르네오 섬도 가보면 처절하게 파괴된 현장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장 속에서 자연이 오히려 사람을 위로한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죄책감과 절망감보다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그러면은 이 행복을 좀 같이 지키고 누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계시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의 뜻처럼. 죄책감과 절망감 대신 자연에 대한 사랑을 촉구하고 누림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곳과 내성천에서 동일하게 느꼈던 거였고, 어쩌면 정원을 바라보는 제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가 아닐까 싶어요. 정원이 있어야 된다. 서울이 OECD 국가 대도시 중에서 1인당 녹지 면적이 꼴찌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녹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당위보다도 어, 그런 식물이나 자연이나 정원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경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시 이제 그 그린스쿨로 돌아와서 사실 인도네시아 그 발리에 있는 동안 인접한 섬에 갈 수 있는 쉽게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갈아타긴 하지만 한두 시간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곳들이라서 그런 기회들이 어,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학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전교생 조회입니다. 조회. 아침에 하는 건 아니에요. 오후에.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전교생이 모입니다. 학부모들도 관람할 수 있고. 모여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발표를 해요. 그 주에 배웠던 거.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놀이를 하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도형 빈 박스나 이 재활용품으로 만든 것들을 가서 갔다 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인데, 이 학교에서 학부모로 있으면서 가장 좋았던 시간이거든요. 매주. 아, 소통이란 이런 거구나. 배움이란 이런 거구나. 공동체란 이런 거구나. 세대가 어우러지는 게 이런 거구나. 유치원하고 고등학생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그들이 또 서로 청중이 된다는 게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죠? 유치원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 거 고등학생들이 듣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너무 그게 항상 이 조회가 우리나라 조회하면은 군대처럼 서 있는 게 조회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교장 선생님이나 훈화를 하고 끝내고 군대식이죠. 근데 원래 어셈블리는 조회 그런 군대 사열식이 아니라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끝에 이제 이 학교도 교가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사를 한 번도 외운 적이 없는데 교가를 부르다 중간에 언제나 춤판이 됩니다. 이 유치원 꼬맹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가를 부르면서 춤을 춰요. 교가가 조금 신나는 어, 멜로디라서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 파격, 을 많이 경험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음, 이제 미국살이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학교 얘기도 있고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식물원 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 일단 미국으로 건너가서 저는 2년 정도 이제 그 주부로 살다가 아내가 간호사로 계속 일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거기서 편입을 했고 학교를 마치고 나서 인턴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뉴욕 식물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이런 게 제일 큰 걸림돌이긴 하지만 그게 해결된다면 이 취업의 문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삽질 좀 할 수 있고 하면은 입사하기는 쉽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승진을 하거나 더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그 학위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입사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 뉴욕식물원 소개를 좀 드리면 어, 1890년대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건물은 도서관 건물이거든요. 도서관은 1920년, 29년경에 이제 어, 건립이 됐고 책뿐만 아니라 그 식물 표본들, 그 찰스 다윈이 만든 표본도 여기 소장이 돼 있고 그런 식으로 미국 식물원 중에는 이제 식물원 도서관 중에는 가장 큰 규모고 많은 연구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식물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때 저는 이제 사람, 장소, 식물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짤막짤막하게 좀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people, place, plant인데 보통 식물원의 주인은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의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장소성, 식물원이 왜 여기에 위치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식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뉴욕 식물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나라 식물원이건 간에 식물원에 이제 깃든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 그죠? 뉴욕 식물원에는 한 520명 정도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좀 많죠? 인원이 많은 이유가 외주를 거의 안 씁니다. 청소, 경비, 그다음에 이 시설 운영하는 거, 가드너 전부 그 풀타임이고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년제 전문가 과정부터 시작해서 인턴들도 많이 오고 또 발룬티어,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이 자원봉사를 해서 시간을 채워야만 그 다음 과정에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방문객들은 말 그대로 식물원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아마 공통적일 것 같은데, 식물원, 도서관, 동물원 이런 문화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동력은 기부입니다. 기부와 후원. 이 식물원의 경우에 연 운영비의 3분의 1 정도가 기부 900억 원 정도가 이제 1년 예산인데 그중에 3분의 1이니까 그냥 300억 원 정도가 기부를 통해서 물론 그 안에는 공공부문의 기부도 있고 정부 보조 같은 거 그리고 기업체도 있지만 개인들도 꽤 많고 가문의 이름으로 이렇게 거액을 후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원의 요소를 사람으로 인수분해해서 살펴보면 식물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식물원의 경쟁력이 무엇이고, 식물원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식물원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식물을 통해서 사람을 위한 공간.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어, 영역의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지금은 생각이 잘 정리되진 않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이 변모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할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이 양쪽에 두 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년제 전문가 과정 학생들이거든요. 2년 동안 거의 풀타임으로 일을 여기서 이제 배우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내요. 그 친구들 수업료 굉장히 비쌉니다. 전문대 학비 수준이에요. 대신에 양질의 교육 그리고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이론 실습을 하고 이거는 이제 토지 그 토양 pH 그 산성 알칼리성 그거 검사하는 모습이고요. 올해 작년에 특히 방문객 중에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오셨냐 하면 배우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목원, 국립수목원 또는 단체, 충청남도 그 안면도 수목원 관리하시는 분들, 국립생태원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여러 팀이 다녀가셨거든요. 어쩌면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도 계속 정원의 르네상스 시대는 계속 될 것 같은데 올해 작년이 피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팀이 오셔서 이렇게 정원을 둘러보시고 식물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러 오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 이 식물원이 위치한 곳이 일단 아메리카 대륙에 있고 미국 북동부에 있고 뉴욕의 여러 자치구 중에서 브롱스에 있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뉴욕 식물원은 세계적인 식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뉴욕 식물원 내부에서는 우리가 세계적인 식물인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브롱스 지역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공헌을 할 것이냐,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의미 있는 그 식물원이 될 것이냐, 이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북동부에 있으니까 이 미국 북동부에 있는 자생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 식물원이 위치해 있는 그 장소, 좁게는 브롱스, 넓게는 이제 북미 대륙에 있으니까 왜 여기 우리가 있는가?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이 이 장소성에서 드러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식물원 온실에 열대식물이 많잖아요. 희귀한 열대식물이 많은데 이 중남미 쪽 식물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까우니까. 그죠? 그리고 이 지역의 문화, 그다음에 그 열대 식물 속에 담겨진 어떤 생태적인 이야기들, 또 그 마야 문명이라든가 잉카 문명 속에서 이 식물이 어떻게 활용이 됐나라든가 이런 스토리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식물원이 되자 이거보다는 지역의 의미를 더 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소의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식물원의 주인이 당연히 식물이지만 그냥 식물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식물원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여러 항목들을 적어놨지만 여기서 제일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큐레이션이거든요. 큐레이션. 큐레이터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식물원뿐만 아니라 식물원, 동물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컬렉션을 갖고 있는 문화기관들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이 큐레이션입니다. 또 그것을 수행하는 큐레이터들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식물원에서는 그 소장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식물을 리빙 컬렉션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컬렉션이거든요. 살아있는 컬렉션. 그 식물들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해석해서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키인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 아름다움인지, 이 식물의 기능에 대한 건지, 아니면 생태적인 건지, 여기 깃든 문화와 역사에 대한 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어떤 주제를 전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큐레이터들이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욕식물원에도 직책 이름이 큐레이터인 분들이 있지만, 이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작업은 이 모든 가드너들, 그러니까 아주 말단 그 가드너부터 그 부원장, 이 원예 부문을 총괄하는 부원장까지 다 합심해서 하는 게 큐레이션입니다. 예. 이 안에 이제 주제 정원도 있고 수목원도 있고 또 해마다 만들고 해체하는 그 디스플레이 가든도 있고 계속 존속되는 컬렉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개념을 저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사에 있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달란트가 있고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재구성해서 어떻게 아웃풋을 낼 건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이며 어떻게 내 진로를 또 탐색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일종의 큐레이션이거든요.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있고 공간도 있고 어떤 지식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이것도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렉션 주제 정원들, 그라스 정원에 있는 스쿠령 중에 한 품종인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강아지 풀이에요. 스쿠령이 사실 그 벽과의 그라스인데 흔한 풀인데 품종을 좀 개량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여기는 이제 튤립 우리 스콘추 정원의 어떤 튤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식물원에 관한 소개를 이제 사람, 장소, 그다음에 식물, 3P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제가 발제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중원부원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